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0년 당시 69세 된 김행창 씨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최훈식 교수가 펴낸 책 한국구전설화집에 형제의 효자문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하고도 청양 땅 감밭이라는 동네에 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선조 때부터 10대에 걸쳐서 천석지기 추수를 했으니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어쩌면 좋아. 어느 해 돌림병이 돌았는데 5살과 3살 난 아들을 두고 졸지에 한진사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때는 조선시대라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법이 경국대전에 실리는 등 기승을 떨칠 때였다. 그러니 혼자 남은 양반집 청상은 수절 이외에는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때 되면 여종이 밥에다 바치지, 겨울이 되면 사내종이 산에서 나무에다가 쩔쩔 끓게 군불 때 주지. 그 넓은 농토도 마름이 다 관리하니 손끝에 물 한 방울 튀길 일이 없었다. 어린 두 아들이 눈앞에서 부리는 재롱에 과수댁은 외로운 것도 남편 그리운 것도 모르고 살았다. 게다가 두 아들이 자라면서 홀어머니한테 얼마나 극진하게 효도하는지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럴 때마다 천하에 둘도 없는 효성스러운 아들을 둘이나 둔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하였다. 주변에서 권하기도 하고 때마침 좋은 온처가 나와서 과수댁은 아들 둘을 일찍 장가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장가 들여놓고 나니까 이 세상을 다 살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할 일도 없어지고 너무 지루했다. 20살 무렵에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자부를 볼 때 부인의 나이는 40 안쪽이었다.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 한창 젊은 나이 아닌가. 장가들이기 전에는 세 식구가 방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들들이 서당 원장님 흉을 보면 그러지 말라고 나무라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가들여서 비어있던 사랑채에 아이들 방을 정해놓고 나니까 안채에는 혼자 남았는데 혼자라는 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다. 밤이면 등촉으로 벗을 삼았는데 긴 밤을 홀로 견디는 무료함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심심하고 거시기할 적에 아이들은 얼마나 심심할까? 얼마나 거시기한가? 한번 가볼까나? 그래서 큰아들네 방에 가서 바깥에서 가만히 들으니까는 두 부부가 그냥 깨가 쏟아지게 놀고 있었다. 작은 아들네 방에 가서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도 역시 그랬다. 도저히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었다. 안방으로 돌아와서 누워 곰곰이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을 헛산 것 같았다. 밥 먹는 것조차 지루해서 병을 핑계하고 드러누워 있는데 아들 며느리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한번 슬쩍 들여다보고는 사흘이 가고 닷새가 지나도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망할 놈의 자식들.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인 척. 나대지나 말든지. 자식에 대한 외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배반당하기 쉬운 것인지 뼛속 깊이 절감하다가 과수댁은 어느 날 결심했다. 에라, 자식 장가까지 들여놓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어디 가서 맞춤한 남정네나 찾아보자. 보따리를 싼 과수댁은 칠흑 같은 금음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살면서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혔나. 고생한 적이 있나. 과수댁은 40 나이에도 새파란 새각시 같았다. 그때는 내외를 깎듯이 할 때라 남자가 남의 부인네한테 함부로 말 붙이고 하던 시절이 아니었다.
게다가 겉보기에도 워낙 대갓집 마님처럼 보여 설령 마음이 있어도 겁이 나서 남자들이 말을 못 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과수댁이 나 남자 구하러 다녀요. 하고 광고하고 다닐 수도 없었다. 남자가 말 걸어주길 기대하며 온종일 걷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주막을 찾아 밥 사먹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걷고 그렇게 해서 간 것이 땅끝 마을 해남까지 갔다. 사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다만 한 가지 남편이 그리워서 자식들도 버리고 나온 건데 남자라는 것들이 내게 아무런 말도 붙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니 이런 놈의 신세가 어디 있나. 과수댁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길을 가는데 어떤 늙은이가 솔뿌리를 한 짐 캐서 등에 지고는 술을 먹었는지 거나하게 취해서는 흥얼거리면서 다가왔다. 그렇게 오더니 뭐 쳐다보지도 않고 저만큼 지나갔다. 그래서 과수댁은 또 탄식했다. 내가 무슨 죽은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나. 사내란 것들이 내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저렇게 가버리니 저 늙은이도 남자라고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간다. 그런데 이놈의 늙은이가 술도 한 잔 했겠다. 여자가 하도 이쁘니깐 가다가 술바람에 휙 돌아서서 말을 걸었다. 그 어디로 가는 부인이요? 그 말을 듣자 과수댁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래서 집을 나온 지 몇 달 만에 그렇게 소원하던 말을 남정네와 주고받을 수 있었다. 과수댁은 영감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죽이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살기로 했다. 노인은 집도 절도 없이 마을 입구에 있는 버려진 물방앗간에서 살고 있었다. 과수댁은 노인이 솔뿌리를 캐서 주면 가져가서 곡식하고도 바꾸고 장에 가서 돈 받고 팔기도 했다. 밥때가 되면 마주 앉아서 서로 더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음식을 떠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도 하니 반찬이라고는 간장 한 종지밖에 없을 때도 있었지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재미는 없었다. 이렇게 좋은 놈의 재미를 모르고서 수십 년을 숙맥같이 조롱 속에서 내가 그리 미련을 떨었구나. 이렇게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어느덧 세월이 20여 년 흘렀고 아쉽게도 그 생활이 끝이 났다. 늙어서 노인이 세상을 버린 것이다. 노인이 죽고 나니까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 솔뿌리라는 것이 남자가 캐다 줘야 시장에 가서 파는데 솔뿌리 캘 줄을 모르니 배는 고프고 어쩔 수 없이 구걸하러 다녔다. 배가 고프니 먹는 것 이외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거나 생각할 수 없었다. 나이가 들어 피가 식어서 그렇겠지만 이제는 남정네고 뭐고 오매불망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다. 동서남북으로 갈팡질팡 다니면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긴지 저긴지 밤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시골 동네 여기로 들어섰다. 순간 여인은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옛날에 살던 간밭 동네로 들어선 것이다. 젊을 때의 빛나던 미모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늙어서 허리 구부러진 노파가 된 과수댁이 중얼거렸다. 아뿔싸!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온단 말이냐? 자식들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시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길을 돌아 나가려는데 자식들이 논에 밟혔다. 지금쯤은 손자들도 다 컸을 터인데 너무 보고 싶었다. 노파는 20여 년 전 떠날 적에 작은 아들을 동네 아래에다 따로 살림을 내주었었는데 그 집이 여기서 가까웠다. 마음을 바꿔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노파는 작은 아들네로 갔다. 사랑채로 가서는 마당에 앉은 채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는 아들을 불렀다.
여보시오. 사랑방에 앉았던 주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어떤 머리 하얀 늙은이가 꿇어엎드려 있었다. 누구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노파는 생각을 다시 바꿨다. 아이들을 창피스럽게 만들지 말자. 그냥 거지로 살자. 노파는 입을 열었다. 내 발로 이 집을 한번 나간 이상에는 다시금 거시기 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 그저 밥 한 술에 물 한 사발만 주면 먹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 밥 한 술만 적선해다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고개를 들라고 한 다음 가만히 보니까 폭삭 늙긴 했지만 제 어머니였다. 돌연 골자가 벌컥 화를 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늙은이가 와서는 노망을 하느냐? 그러더니 남자종을 불러서 명했다. 이 미친 늙은이를 당장 동네 바깥으로 내쫓아라. 종들이 우르르 나와서는 개처럼 노파를 끌어다가 동네 들머리에다가 내던졌다. 앞으로 얻어먹으러 이 동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노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어져 울었다. 그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 제 서름에 북받쳐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잘한 건 별로 없지만 살짝 부화가 났다. 에라 안 되겠다. 이 판사판이다. 이럴 바에야 큰 자식의 집에도 한번 가보자.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10시에 다음 이야기가 탑재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지법은 조선시대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입니다. 경국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최고 법전이자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전입니다. 현재의 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수댁은 과부집의 높임말입니다. 등촉은 등불과 촛불입니다. 거시기는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입니다. 남정네는 여자들이 사내를 가리켜 이르는 말입니다. 솔뿌리는 소나무의 뿌리입니다. 껍질을 벗긴 소개심은 매우 질기므로 적당하게 쪼개어서 나무 그릇에 터진 부분을 꿰매거나 풀칠하는 소를 동이는 데 쓴다고 하는군요. 들머리는 들어가는 맨 첫머리라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1990년 당시 69세 된 김행창 씨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펴낸 책 한국구전설화집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발행, 2019년 우표도 빌렸습니다. 박연옥 화백이 옮기고 그림을 그린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와 역시 박연옥 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를 빌렸습니다. 운하영 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윤보,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